여러분 안녕하세요. 긴 장마에 전국에 많은 피해가 많습니다. 우리 아마추어 무선사들은 태풍이나 장마 그런 기상재해가 생기면은 안테나 걱정도 많이 되죠. 안테나 피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피해가 있으신 분들은 빨리 복구 잘 하셔가지고 일상으로 이렇게 잘 돌아오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영상에서는 아마추어 무선사가 하는 여러가지 모드 중에 위성통신 새틀라이트 QSO 위성통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성통신을 하도 광범위해서 하루에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늘은 뭐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앞으로 세세한 부분 세세하게 교신 입문에서부터 고급까지 한번 쭉 시간 나는 대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추어 무선 입문을 한지 1998년 99년인가 98년 그때쯤이니까 그때 2000년 초반 그때는 국내 위성통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셨습니다. 기존에 그 대선배님 중에 몇 분이 계셨고 그 당시에는 많이 뭐 5손가락 안에도 5손가락이 아니라 국내에 뭐 한두 명 있는 정도 였습니다. 저는 입문을 해서 뭐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겠지만 이제 특히 자기가 좋아하는 밴드 모드로 이렇게 옮겨가게 되죠. 옮겨가서 그 좋아하는 쪽으로 계속 꾸준히 아니면은 남들보다 더 많이 좀 더 깊게 교신을 공부를 연구를 하게 됩니다. 저는 입문해서 처음에는 50메가 6m 교신에 관심을 많이 가졌었고 그에 비례해서 동시에 위성통신 새틀라이트 커뮤니케이션 위성통신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2000년 초반에 입문을 할 때는 있었던 위성이 UO-14라고 UO면은 러시아 위성이죠. UO-14 지금 AO-27처럼 V로 송신해서 U밴드로 다운을 받는 그런 적에도 FM 위성이었습니다. UO-14로 교신을 그때는 뭐 그 전문적인 장비 그러니까 우리가 위성통신하면 뭐 EME 안테나처럼 다소자 빔 안테나에 그러니까 안각 방위각 안각은 좌우 360도 방위각 로테이터 그리고 안각은 위아래 로테이터를 갖춰서 로테이터에 빔 안테나 그리고 하이출 뭐 위성통신은 하이출력은 아니지만 그런 올밴드 올모드 무전기를 갖춰가지고 또 거기에 비례되는 뭐 트래커라든지 여러가지 장비 그 연동을 시켜서 해야 되니까 뭐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게 위성통신이다 하는 그런 일반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아마추어가 위성통신에 입문을 하고 싶어도 그런 이게 첫 번째로 다가오는 선입견 때문에 쉽게 다가서고 시작하지 못하는 것이
아마 위성통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당시에는 그냥 3단 GP 하나만 가지고 GP에 UV 되는 듀얼밴드 무전기만 가지고 위성통신을 입문을 해서 많은 교신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장비,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지 위성통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성통신이 어떤 거냐, 뭐 쉽게 말씀드려서 이게 지구라고 하면 지구 위에 위성통신이 위성이 있고 그 위성을 이용해서 A에서 B, A에서 위성으로 전파를 발사해서 위성이 그 신호를 받아서 크로스, 뭐 V로 받으면 U로 받으면 V로, 그러니까 위성은 단일 밴드는 없습니다. 크로스 밴드입니다. 모두. 그 크로스로 밴드를 변환을 해서 모두도 뭐 변환하는 모드 크로스도 있지만 크로스를 해서 그 다운을 시켜주면 그 다운된 신호를 제 B국이 또 다른 B국이 수신을 해서 또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교신을 하는, 통신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뭐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 지상국의 중계기가 있죠. A하고 B가 있는데 A와 B 사이에 가림이 있고 산이 있어서 A와 B가 안테나에서 안테나로 다이렉트 교신을 못할 때 A와 B 사이에 산이 있으면은 산 정상에 높은 위치에 중계기를 설치해서 A와 B 신호를 중계기를 거쳐서 이렇게 교신하는 그런 방식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게 지상에서의 중계기 통신이고, 그 중계기를 위성의 중계기라고 하면 트랜스폰더 중계기라고 하면 우주에 중계기가 있어서 A와 B국이 A는 한국, B는 뭐 일본, 아니면은 뭐 저쪽 동남아, 뭐 필리핀, 그런 것처럼 커버리지가 이제 굉장히 넓어지겠죠. 그냥 넓어져서 A 나라와 B 나라를 달리한 뭐 바다를 건너서 먼 곳과 교신을 하는 게 위성 통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위성 통신이 매력적인 게 UV에, 그러니까 VHF, 2m나 UHF 435MHz로 바다 건너 일본, 바다 건너 필리핀, 더 멀리는 저쪽 뭐 태국, 동남아, 아니면은 또 위성이 뭐 장타원 궤도가 될 때는 대륙을 넘어서 저쪽 아메리카, 아니면 아프리카, 유럽과 UV, 아니면은 그보다 더 높은 마이크로웨이브 1.2, 2.4 그런 전파로 이 대륙을 넘어서 외국과 교신을 한다는 건 중계기를 거치지 않으면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방식이죠. UV 방식으로 뭐 가깝게는 서울에서 부산이 500km인데 500km 교신을 한다. 물론 산에서 높은 데서 가림이 없을 때는 가능하지만 이 일반 지상국에서 안테나에서 안테나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교신을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주에 중계기가 있는데 그 위성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위성은 종류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정지위성. 정지위성은 그러니까 이 지구가 있으면 이 적도에 35,000km, 35,000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35,000km 위에, 그러니까 이게 지구라고 하면 지구는 자기 스스로 돈다고 해서 자전이죠. 자전을 하면서 지구는 태양을
1년 365일 한 바퀴 도는 걸 공전이라고 합니다.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하는 건데, 그 적도 35,000km 위에 지구와 똑같이 자전을 하는 그런 위성입니다. 지구랑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자전을 하니까 지구에서 보면 정지위성이지만 자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구에서 보면 항상 같은 방향, 같은 위치에 그 위성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지위성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뭐 자전을 하고 있는 그런 위성입니다. 그런 정지위성도 있고, 그 정지위성의 용도는 방송, 그러니까 BS 브로드캐스팅 세틀라이트라고 해서 방송 위성이죠. 위성 방송, 그러니까 그 위성 방송 뭐 쉽게 생각을 하시면 스카이라이프도 그 10GHz, 그러니까 KU 밴드인데 10GHz의 그 전파를 정지위성에서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 방송 수신을 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지위성이 방송위성이고, 뭐 그 외에 뭐 군사위성도 있고, 또 뭐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 GPS, 우리가 뭐 내비게이션 사용하는 건 다 GPS에서 그 내비, 그러니까 항법, 그 전파를 받아서 이 내비게이션이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GPS도 하나의 위성이고, 그리고 기상위성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위성이 많습니다. 쿠베 위성, 그러니까 그 실험위성이라고 하죠. 뭐 일반 대학교 그런 데서 이렇게 발사를 해서 실험적으로, 뭐 크기는 작습니다. 이 주먹만하게. 그러니까 가로 세로 정육면, 그러니까 정사각형인데 뭐 10mm가 100mm죠. 10cm니까 100mm 정도면은 이 주먹만, 뭐 한 이 정도만한 위성을 실험위성으로 발사를 해서 각 대학에서 연구용으로 발사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 아마추어, 이 쿠베 위성의 아마추어 주파수를 탑재를 해서 쿠베 위성으로 아마추어 업무를 보는 그런 위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달도 달은 이 지구가 있으면 달은 지구를 공전을 하는 것이죠. 공전. 하루 한 바퀴 도는데 24시간. 그래서 달도 어떻게 보면 지구를 공전하는 자연위성입니다. 또 우리가 뭐, 제가 왜 달을 말씀드리냐면, 달은 뭐 우리 아마추어하고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가장 깊게 연관이 있죠. 어스문 어스. EM이 통신할 때는 달을 이용을 해서, 통신을 하는, 그러니까, 지구로 오면은, 에코로 따지면은, 우리가 이 지구에서 말을 하면, 그 달까지 갔다가 반사되어 지구로 다시 되돌아온 신호가 내 귀에 바로 들리진 않습니다. 에코 현상, 그 길이만큼의 에코 현상이 생겨가지고, 그게 뭐 2.5초 정도. 그러니까 나는 마이크에 대고, 시큐 하면 그 소리가 달까지 갔다가 온 신호가 바로 들리는 게 아니라 2.5초 후에 CQ가 그 신호를 내가 제대로 수신을 했다고 하면 무전기에서는 2.5초 후에 들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 EM에 대해서는 이제 이것도 뭐 앞으로 이제 위성통신을 시작했으니까 앞으로 차츰차츰 EME를 다루는 그런 기회도 있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아마추어 위성, 우리 아마추어 위성이 있겠습니다. 우리 아마추어 위성은 AEO부터 이렇게 AEO, 그러니까 AEO-1, AEO-40, AEO-51 이런 식으로 아마추어 넘버가 붙는데, 지금 AEO 100이 넘어섰습니다. 100 넘버가. 그러니까 AEO1이
오스카-1이죠. 오스카-1이 가장 최초의 오스카-1은 1961년 61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뭐 40년 50년 거의 한 60년 이상의 시간이 있었죠. 그 60년 동안 AO 100까지, 그러니까 순서대로 AO 오스카 1, 2, 3, 4 이렇게 이제 매겨지는데, 지금 AO 100까지 100이 넘어섰습니다. 이 아마추어 위성에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초입에 말씀드렸던, 제가 입문했던 위성이라고 해서 UO-14, 그것도 저궤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궤도 위성이라고 해서, 저궤도는 궤도가 낮으니까 이 지상에서 높이가 뭐 가까울 때는 뭐 800km 에서 조금 더 높을 때는 한 1500km 1500, 뭐 평균 100이에요. 1000km라고 하면, 1000km면 아까 서울에서 부산이 500km니까 서울 우리 한반도로 따지면 저기 그 그러니까 백두산에서 제주도까지가 1000km 될까요? 뭐 그 정도로 한 1500km, 그러니까 한반도 맨 위에서 제주도까지가 1500km라고 하면 그 정도 높이의 그 궤도를 가지고 지구를 공전하는, 지구를 도는 위성을 저궤도, 그러니까 Low Earth Orbit, 그러니까 레오 위성, LEO, 그러니까 그 약자를 따서 레오 위성이라고 해서 저궤도 위성이라고 합니다. 저궤도, 지금 우리가 많이 교신하는 AO73, 그러니까 AO73, 그리고 지금 그 전에 얼마 전까지 액티브하게 이제 전사 액티브하게 장렬한 AO51, 그 유명한, 그게 이제 AO 넘버였고, 그게 이제 앞에 AO라든지 뭐 SO, 사우디에서 발사가 되면 SO가 붙고, 뭐 일본 위성이면 FO, 러시아면 UO, 이런 식으로 각 나라별로, 자기 나라별로 그 앞에 두 자리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가장 대중적인 SO50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사된 위성인데, SO50은 아까 제가 AO51보다 바로 앞에 발사가 됐겠죠. SO50은 지금까지도 잘 살아 있어가지고 V밴드로 송신을 해서 U밴드로 다운되는 그런 UV, VU, 그러니까 이 위성에서는 주파수를 링크라고 합니다. 링크, 업 링크, 다운 링크 해가지고, 업 링크는 VHF 2m, 다운 링크는 438, 그러니까 UHF가 다운 링크가 되죠. 그래서 앞에 이제 업을 V, D를 U, 이제 다운을 U라고 하면 VU 위성이라고 합니다. VU, FM 이제 위성인데, S50 있고, 또 뭐가 있죠? 저기도, 그리고 그게 이제 FM 위성이면, FM 위성은 트랜스폰더를 이제 위성이라고, FM 위성이라고 하고, 리니어 트랜스폰더라고 해서 CW, 그러니까 위성에도, 우리 아마추어 무선에도 FM이 있고 SSB가 있고 CW가 있듯이, 위성에도 FM 위성이 있고, 그게 트랜스폰더 위성이고, 그리고 이제 CW, SSB는 리니어 트랜스폰더라고 해서 리니어 트랜스폰더 위성을 갖춘 그 위성이 이 앞에 VU-52, VU는 이제 인도였는데 VU-52가 있었고, 그게 이제 사망, 이제 아우트 됐습니다. 지금은 뭐 AO-73이 있고, 리니어 트랜스폰더는 위성인 AO-73이 있고, 또 뭐가 있죠? 그 외에 쿠베 위성, 쿠베 위성의 리니어 트랜스폰더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추어 위성에 쿠베 위성이 많고,
그렇게 해서 적에도 그 위성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적에도 위성은 이제 아까 뭐 한 1000km, 뭐 800에서 1500km 이제 그 상공을 도는 건데, 1000km라고 하면 지구를 북에서 남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지구를 공전을 하면서 지구를 돕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북에서 남으로 이렇게 돌고, 이게 지구라고 하면 이렇게 돌겠죠. 이 위성이. 그러면 뭐 이게 지구면은 이게 뭐 계속 돌면 그 저궤도 위성이 어느 정도 그 속도로 도냐면, 우리가 뭐 자동차를 시속 100km라고 하죠. 그 정확하게는 킬로미터 D 아워라고 이제 더 붙이는데, 그러면은 그 위성의 속도는 25,000 킬로미터 아워. 그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25,000이면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빠르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그 ISS 그 국제우주정거장, 그건 궤도가 더 낮습니다. 저궤도이지만 더 낮습니다. 더 낮아서 굉장히 이 날이 좋을 때는 밤에 ISS가 우리 머리 위를, 그러니까 안각이 높을 때, 안각이 높다는 건 내 머리 위를 지나는 건데, 안각이 높은 패스에서는 육안으로, 눈으로 이 위성이 지나가는 게 보입니다. 보이는데 그냥 한순간에 지나가 버리죠. 그러니까 시속 25,000km/h의 속도로 이 지구를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북에서 남으로. 그러면 이렇게 계속 이제 돌면, 이 지구라고 하면 지구가 여기 한반도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 돌면 이 한반도는 계속 잘 이 커버리지가 들어오겠지만, 그 외의 지역, 이걸 벗어난 이쪽이나 이쪽, 아니면 이 반대편은 도니까 여기나 여기는 커버리지가 되겠지만, 이쪽이나 이쪽은 안 되겠죠, 교신이. 이 상황으로만 두고 보면. 이쪽이 미국이라고 하면 미국은 S50하고 교신할 수 없을까요? 그게 아니죠. 이제 위성은 이렇게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이렇게 계속 돌지만, 이 지구는 하루 24시간에 자전을 하면서 동에서 서로 자전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아까 지구라고 했는데, 동에서 서로 이렇게 자전을 하면서 지구를 공전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돌겠죠. 그 지구는 동에서 서로 이렇게 돌겠죠. 예, 이렇게 도니까 이게 이제 조금 이해가 가. 지구본을 놓고 이렇게 한번 지구본이 있으신 분은 지구본을 이렇게 지구를 돌려가면서 이 위성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게 이 속도로 이 위성이 돌면 지구를 하루에 5회 내지 6회를 돕니다. 한 패스, 그러니까 S50이 지구 한 바퀴 도는데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의 시간. 그러니까 한 패스가 간 다음에 다음 패스가 1시간 반 후에 제 자리. 물론 이게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조금 했으니까 이 안각이 조금 달라지겠죠. 그렇지만 한번 돌았다가 다시 제자리로 이렇게 오는데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구는 동에서 서로 돌고, 위성은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이렇게 도니까 이 지구를 하루로 놓고 보면은 지구를 360도 빠짐없이 전 지역을 스캔할 수 있겠죠. 다 흩어지겠죠. 그래서 저게도 FM 위성이지만
모든 이 전 세계 모든 5대양 6대주 모든 나라가 교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궤도 FM 위성은 제가 이제 특성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면 궤도가 낮으니까, 궤도가 로우 어스 오비트니까 궤도가 낮으니까 낮은 만큼 이 전파가 받아서 내려오는 커버리지, 그러니까 커버리지를 우산이라고 하면, 비가 쏟아질 때 우산을 우리가 쓰고 있으면 우산 때문에 비가 안 맞는 그 에리아 지역을 커버리지라고 하면, 그 위성이 커버하는 그 지역은 저궤도니까 낮아지겠죠. 그 지역이 좁겠죠. 좁지만 그 커버리지 안에서는 모든 지역이 교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한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위성이 지나갈 때 그 저궤도 FM 위성의 커버리지는 어느 정도 되느냐, 나오는 국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북쪽으로는 뭐 러시아 그리고 태평양 동쪽으로는 태평양으로는 하와이, 뭐 대기하는 국만 있으면 하와이까지도 되고, 남쪽으로는 일본 동남쪽으로는 일본, 그리고 저기 이제 서쪽 남서쪽으로는 중국, 동남아에는 뭐 필리핀, 태국, 뭐 인도, 거기보다 좀 더 벗어난 커버리지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커버리지라고 했지만 그 도달되는 전파 범위가 굉장히 넓죠. 그러니까 우리 그 아시아 인근 이 주변 지역은 모두 커버리지가 돼서 교신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이 저궤도 FM 위성은 대륙을 넘어선 DX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저쪽 대륙을 넘어가지고 태평양을 넘어서 미국과 교신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저쪽 이제 밑에 뭐 남쪽으로는 오세아니아, 그러니까 오세트레일리아, 호주까지는 커버리지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저쪽 아프리카나 유럽까지도 커버리지는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저궤도 FM 이때는 그렇게 안 되지만 중궤도는 뭐 FO29나 AO7이 있는데, 그 AO7이나 FO29는 이제 제가 또 나중에 다루겠지만 예외적으로 저쪽 북유럽이나 하와이 그리고 알래스카는 커버리지로 이렇게 한순간에 DX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외적인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태까지 저궤도, 그러니까 FM 위성도 그렇지만 뭐 SSB 리니어 트랜스폰더를 갖춘 저궤도 위성도 역시 똑같습니다. 그런 이제 특성을 말씀드렸고, 저궤도 위성이 이제 있고, 지금 모든 위성이, 지금 있는 아마추어 모든 위성은 다 저궤도 위성입니다. 그 외에, 그리고 이제 장타원 궤도, 제가 다음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위성은 장타원 궤도. 장타원 궤도는 이 앞번에 마지막까지 있었던 게 AO10은 이제 초창기 장타원이었고, AO40는 그러니까 페이스 D라고 하죠. 페이스 D. 페이스 D가 무슨 뜻이냐면 페이스 A, B, C, D 이런 순서로 나가서 이제 D 네 번째 위성이었는데 A, B, C, D. 지금 페이스 D 다음에 E는 에코는 아직 없습니다. 없고 페이스 D가 마지막이었는데 페이스 D가 AO40입니다.
그 AO40가 2000년 초반에 이제 그건 장타원 궤도입니다. AO40 페이스 D는 장타원 궤도. 그 다국적 기업으로 해서 이렇게 발사된 그런 장타원 궤도 위성인데, 장타원 궤도는 이 수명이 그 FM 저궤도 위성보다는 조금 짧습니다. 뭐 한 5년에서 10년 그 사이로 보고 있는데, AO40도 2000년 초반에 발사가 돼가지고 2004년에 중간에 한번 고장이 났다가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모두가 최종적으로 아웃된 게 2004년이었으니까 5년은 못 채우고 종료가 아웃가 됐죠. 그래서 장타원 궤도는 어떤 위성이냐, 저궤도 위성은 항상 같은 궤도로 지구와 항상 같은 그 거리를 두고 이렇게 도는 위성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장타원 궤도는 이게 지구라고 하면 럭비공이나 계란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구라고 하면 이게 지구, 그리고 그러면 이제 장타원 궤도는 쉽게 말씀드려서, 이게 지구면은 일정하게 일정한 똑같은 거리로 이렇게 지구를 공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돕니다. 이렇게. 이게 지구면 이렇게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가장 먼 정점이 여기면 정점을 찍었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가까워졌다가 또 반대로 또 이쪽에서 이렇게. 그러면 이게 지구라고 하면, 이게 지금 이제 한국이 여기라고 하면, 이렇게 장타원 궤도가 이렇게 갔다가 이제 멀어지겠죠. 이렇게 쭉 이런 궤도로 가니까 이렇게 여기서 보이겠죠. 여기서 지금 한국이 여기니까 장타원 궤도를 그리면서 이렇게 타원 궤도가 이렇게 갑니다. 여기까지는 계속 보입니다. 거리만 멀어지고 계속 보이고, 이게 여기가 이제 정점이라고 할 때, 정점을 찍었었다고 할 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타원 궤도는 여기서 떠올라서 여기까지 질 때 그게 반나절이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게 한국이 여기 있다고 하면 물론 자전을 하지만 그 반나절 동안 장타원 궤도를 가지고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점을 찍어서 여기서 이제 반대편으로 갔다가 다시 정점을 찍을 때는 지구 반대편이니까, 그때는 위성이 안 보이니까 내 기준으로 지구 반대편이니까 안 보이겠죠. 그때는 교신이 못하는 거고. 그 장타원 궤도는 35,000에서 7만이죠. 6만. AO10하고 40하고 거리가 제가 다른 것으로 이렇게 공부를 그 책에서 본 것 같은데, 6만 킬로라고 하면 이 갔다 온 전파는 이 지구를 거의 지구의 한 면을 다 쏠 수가 있겠죠. 다 도착을 할 수가 있고, 그게 아까 커버리치 우산, 내가 아까 비 올 때 맞는 우산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궤도 FM 위성은, 저궤도 리니어 트랜스펀드 위성은 내 기준으로 동남아, 내 주위의 인근이 커버리치라고 하면, 이 장타원 궤도는 그러니까 그 장타원 궤도를 보고 있는 지구의 그러니까 지구의 반은 전부가 다 커버리치에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타원 궤도는 대륙을 넘어서 미국 아니면은 호주 아니면은 유럽, 아프리카, 이 태평양, 지구 반대편 저쪽 남미는 안 되겠죠. 그만큼 대륙을 넘어서 DX가 가능한 위성이 장타원 궤도 위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HF에서 뭐 DX만 일반 HF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그 VU, L, 뭐 1.4 마이크로웨이브 가지고 장타원 궤도를 이용해서 이 대륙을 넘어선 DX 교신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 페이스 D, 아까 AO40라고 말씀드렸는데 AO40가 2004년에 마지막으로 가동되다가 아우트 중단이 돼가지고 2004년 뭐 이후로는 아직까지 장타원 궤도 위성이 발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뭐 미라클이라고 해서 뭐 그런 그 프로젝트 그 이후에 뭐 이렇게 종종 얘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상 계획만 있었고 아직 실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장타원 궤도가 흥미가 있을까요? 아니면 저궤도 위성이 흥미가 있을까요? 역시 이 위성이 액티브해지려면은 장타원 궤도가 하루빨리 발사가 되어야지 그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제가 위성에 아까 처음 그 입문할 때는 그 2000년 초반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때는 그 AO40 장타원 궤도가 살아 있었습니다. 제가 입문할 때. 그래서 저도 그 아까 UO14 저기도 FM 위성으로 이렇게 이제 처음에 교신을 하다가 장타원 궤도를 한번 해보자 생각을 가지고 장타원 궤도는 대부분 모두 밴드가 올모드 올밴드입니다. 올 밴드라고 해서 뭐 일반 HF가 있는 게 아니라 위성에서의 올 밴드는 UV 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위성 주파수 그 마이크로웨이브를 좀 더 세분화하면 우리가 뭐 UHF를 뭐 300에서 3GHz까지를 UHF라고 하는데 그 더 세분화하면 L밴드, 리마 밴드가 1.5에서 1.5, 1.6기가, 그리고 C밴드가 4기가에서 456, 6기가, 그게 이제 C밴드라고 하죠, C. 방송에서도, 방송에서도 C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X밴드는 7, 8기가, KU밴드가 9기가가 포함되나요? KU가 아마 12죠, 12. 그러니까 KU가 12, 13, 14를 12, 13, 14기가를 KU밴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위성 방송에서는 10기가도 KU밴드라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세분화를 하는데, 그러니까 위성에서의 올 밴드는 그 VU 위의 마이크로웨이브, 우리 아마추어의 마이크로웨이브는 1.2, 2.4, 우리 한국에서는 없어졌지만 3.5, 5.7, 그리고 7.6, 10기가, 24기가, 48기가, 76기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76기가도 우리 아마추어 밴드입니다. 마이크로웨이브에서. 우리 한국에서는 가장 높게 허가를 낸 국이 24기가까지 허가를 낸 국이 제가 아는 국은 두 국이 있는데, 저는 10기가까지 허가가 나 있습니다. 10기가 무전기 장비도 있고, 그러니까 마이크로웨이브가 이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많이 안 계시죠. 이제 그런 주파수를 운영하려면 많은 지식과 기술, 노하우가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장타원 궤도는 올밴드, 올모드, 그러니까 FM도 있고 SSB, CW, 또 하물며 SSTV, 또 위성에는 모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타원 궤도는 그렇게 여러 가지
모드가 있는데, AO40도 처음 발사될 때는 올 모드 올밴드였는데, 중간에,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모르죠. 2000년 발사되는 초반에는 저는 그 당시에 입문을 뭐 했어도 뭐 적게도 몰랐으니까. 그 운영을 어떻게 다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운영을 어떻게 하다가 뭐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모드가 아웃 됐고, 완전히 아웃 된 건 아니고, 이제 04년에 제가 입문을 할 당시에는 어떻게 남아있었던 모드가, 살아있었던 모드가 아마 2.4가 다운이 되고 V로 송신을 해서 2.4로 다운되는 그 한 가지 모드만 남아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제가 이제 막 준비를 했어요. 뭐 V밴드로 송신하는 건 이제 되니까. 근데 2.4를 다운을 해서 2.4로 수신을 하려면은 2.4 다운 컨버터, 그러니까 2.4 RF를 1.2나 우리 아마추어 많이 흔한 V나 U로 변화 다운 컨버터를 거쳐서 U밴드 무전기로 수신하는, 아니면은 V밴드 무전기로 수신하는 그런 다운 컨버터가 필요했었는데, 그 장비까지, 그리고 접시 2.4 접시면 접시 안테나까지 준비를 했는데 굉장히 좀 얘기를 하다 보면 우습습니다. 그 AO40를 한번 해보려고 모든 장비를 이제 알아보고, 모든 장비를 04년에 장비를 그 다운 컨버터까지 어떻게 외국에 주문을 해서 그 모든 장비를 다 갖췄는데, 갖춘 게 오늘이었고, 이제 막 준비를 해서 이제 교신을 할 수 있게끔 준비한 게 한 일주일 걸려서 오늘 준비가 끝났다 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AO40가 완전히 아우트,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든 준비를 끝낸 게 오늘이었으면 그 다음날 AO40가 죽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는 헛수고 한 거죠, 헛수고. 그러니까 그때 허무함, 황당함, 그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그렇게 해서 04년에 AO40가 마지막으로 이제 종료가 됐고, 그 이후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뚜렷한 계획이 없이 지금까지 쭉 흘러왔습니다. 그 시간이 지금 한 15년, 16년 흘렀는데, 이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빨리 장타운 궤도가 발사돼서, 예전처럼 DX, 위성을 통한 타대륙과의 DX가 가능했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때 일본국을 두고 봐도, 장타운 궤도가 있을 때는 그 많은 일본 아마추어 국들이 있는데, 장타운이 막 그 궤도가 있어가지고 많이 액티브하게, 활발하게 많은 국들이 해서 그 수많은 일본 국들이 그 대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장타운 궤도가 들어가면서 적에도 FM 위성밖에 없으니까, 적에도 리니어 트랜스폰더밖에 없으니까, 일본에서도 그 많은 매니아층, 이제 아마추어가 많다 보니까 각 모두 밴드별로 매니아층이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일본국에도 그 수많은 위성 운영국들이 많습니다. 뭐 한국에 비할 바가 아니죠. 비교할 바가 아닌데, 그런데도 많이 지금 위축이 돼가지고 지금 그런 상태로 이렇게 쭉 이렇게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저궤도 위성, 그리고 장타운 궤도 위성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게 다, 이제 나머지 한 가지가 아까 정지위성이라고 했죠. 정지위성은 적도상 35,000km의 거리를 두고 지구와 같은 속도로 공전 자전을 하고 있으니까, 지구에서 보면은 항상 같은 위치,
항상 방위가 안가, 그러니까 그리드 로케이션이, 그리드 로케이션? 우주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방위각, 안각이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걸, 정지위성이라고 합니다. 저 항상 같은 위치여야지 방송위성, 그 스카이라이프 안테나가, 그 접시 안테나를 그 위성하고 이렇게 이제 그 빔을 맞추면은 1년 365일 뭐 뚜렷하게 이게 바꾸지 않아도 항상 수신이 되죠. 그런 원리처럼 항상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 정지위성에도 우리 아마추어 위성도 정지위성이 있으면은 아까 장타원 궤도는 뭐 이렇게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제 출력도 높아지고 뭐 커버리지가 12시간 이상이지만 이 거리가 멀어지면은 그 또 장비가 빔 안테나가 또 좀 더 거창해져야 되고, 정점일 때는 좀 더 안테나가 빔이 날카롭고 거창해야겠죠. 출력도 높아야 되고, 뭐 6만 킬로를 갔다가 와야 되니까 왕복이면 12만 킬로인데 이제 장비가 조금 거창해지는데, 그 정지위성일 때는 24시간 그냥 그 위성에 맞춰서 통신을 할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저궤도 위성 설명할 때 뭐 하루에 5, 6회를 돌고 그랬지만, 이제 위성이 떠오를 때는 AOS, 그리고 피크점, 이제 가장 높은 안각일 때는 피크점, 그리고 위성이 이제 질 때는 LOS. 그러니까 위성이 떠올라서 질 때까지의 시간이 저궤도일 때는 15분에서 길어야 18분, 짧게는 안각이 낮으면은 10분,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0분에 한 패스에 10분 정도라고 하면 10분만 교신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장타원 궤도는 뭐 한 10시간 이상 가능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리가 있으니까 장비가 거창해야 되고 출력이 높아야 되고 그런 특성이 있지만, 정지위성에 우리 아마추어 위성이 있다고 하면 일정한 출력으로 항상 24시간 내가 교신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태까지는 장타원 우리 아마추어 위성에 정지위성이 없었습니다. 단 한 개도. 근데 최근래에 정지위성인데 우리 아마추어 밴드를, 주파수를 갖는 위성이 발사가 돼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QO101, 101일 텐데, 그런데 정말 아쉽게 우리 일본이나 한국, 우리 또 한국이 있는 그 지역에 정지위성이 있는 게 아니라 저쪽 다른 지역,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는 커버리지가 안 되는 반대편, 제가 자세히 그쪽 이제 우리 한국에 커버리지가 아니니까 관심을 안 뒀었는데, 아마 저쪽 유럽 쪽일 겁니다. 유럽 그쪽에만 혜택이 되는 그 정지위성이 QO101, 하나가 정지위성이지만 아마추어 밴드를 갖는 그 위성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아마추어가 위성 아마추어가 있는 일본 쪽에서도 혜택을 못 보니까 일본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이쪽 일본이나 한국 쪽에 또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지위성, 아마추어 정지위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아까 장타원 궤도 때 말씀드렸듯이 장타원 궤도가 발사되어야 하듯이 정지위성도 정지위성의 아마추어 밴드가 있는 그런 위성도 우리 한국 쪽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루빨리 발사가 되었으면은 이 한국이나 일본 이쪽 일본 쪽 또 많은 아마추어가 위성 쪽에
굉장히 활성화, 액티브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33분, 40분, 거의 한 50분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뭐 이렇게 총괄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음 주제, 이제 위성 주제로는, 나 그냥 핸디 하나 가지고 위성 통신 할 수 있다. 아니면은 DB 때는 3단 DP 가지고도 위성 통신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입문을 했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또는 그 교신 방법, 대기 방법, 그런 걸 한번 이 다음 주제로 다루겠습니다. 다루겠고, 위성에서 이제 사용하는 주파수는 아까 제가 UVW로, 물론 이제 다운링크라고 해서 AO7, AO7은 그 아까 제가 순서대로 AO1, 2, 3, 4 이렇게 나가면 AO7은 어느 정도 이 초창기 위성인지 아시겠죠? AO1이, 오스카1이 1961년이었으니까 AO7은 1976년 그때 발사된 건데, 지금으로 따지면은 44년, 45년 이상인데 지금도 AO7은 살아 있습니다. 중간에 부활한 경우죠. 76년부터 지금까지 쭉 운영이 된 건 아니고, 중간에 한 20년 이상 죽었다가 부활한 경우인데, 그러니까 위성이라는 건, 위성의 수명은 그 배터리의 수명입니다. 위성이 나가면은 무한정한 그 중계기라는 건 이제 배터리가 있어야 동작을 하는 건데, 그 태양 전지를 그 배터리로 사용하는데, 그 위성의 그 태양 전지 수명이 다하면은 그 위성의 수명도 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터리의 기술이 위성의 수명에 직결이 되는 그런 경우죠. 그래서 AO7에는 다운링크가 HF, 그 모든 위성을 통틀어서 HF가 있는 위성이 AO7입니다. AO7의 다운링크에 29MHz. 그래서 29MHz 보면은 밴드 플랜 보면 위성 통신이 있죠. 29.400 주위로 제가 위성 밴드 플랜인데, 그게 AO7 때문에 생긴 그 HF의 밴드, 그 위성 밴드 플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파수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오늘은 그 총론을 말씀드리면서 위성 통신에 입문했을 때 그냥 알아야 되는 그런 상대적인 그 일반적인 지식. 그래서 이제 위성을 하면은 또 떠오르는 게 도플러 효과, 도플러 주파수 편의, 그런 그 모든, 그러니까 소리를 내는 진동자라는 건 주파수죠. 그 소리를 내는 진동자가, 이 관측자가 날 때, 관측자와 진동자가 가까울 때 하고 가장 멀 때, 그러니까 육안으로 확인되는 가장 멀 때의 그 진동수, 주파수가 가까울 때와 멀 때가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도플러 효과를 우리 주위에서 가장 쉽게 예로 들면, 기차로 예로 들면, 우리 옛날에 그 증기기관, 불로 떼서 가는 증기기관이 있다, 저 멀리서 증기기관이 온다고 하면, 그 치치폭폭 소리 내면서 그 기차가 다가올 때, 그 소리, 내 위치에서 그 소리를 듣는 그 진동수는, 그 소리는 원래의 그 소리는 아닙니다. 그 진동수의
그러니까 높은 주파수, 고음을 듣는 것이죠. 고음을 듣는 것인데, 그 기차가 나한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고음에서, 높은 주파수에서 이제 주파수가 떨어지고 고음이 저음이 되면서 내 원래 이제 나랑 가장 가까이 왔을 때는 원래의 주파수, 원래의 소리를 듣는 것이고, 그 기차가 다시 이제 떠나면서 나와 멀어질수록 원래의 주파수에서 주파수가 낮아지면서 저음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멀리 갔을 때 내 귀에 들리는 건 가장 낮은 주파수의 저음을 듣는 것이죠. 그 효과가 이 위성에도 있습니다. 아까 적외도일 때는 뭐 15,000km라고 했는데, 그 전파가 갔다가 이렇게 오게 되면은 원래의 주파수로 갔다가 원래의 주파수로 떨어지진 않겠죠. 거리가 있으니까. 그 도플러 효과에 의해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그런 효과에 의해서 위성이 떠오를 때는, 그러니까 그 위성에서 운용하는 원래의 주파수, 업다운 링크, 업은 업 주파수하고 다운 링크하고 이제 서로 더 엄밀히 따지면 두 개의 주파수를 플러스해서 그 플러스된 주파수 값이 크게 왔다 갔다 하느냐에 의해 가지고 도플러 효과, 그러니까 주파수 편이가 크느냐 작느냐, 그렇게 이제 따지게 되는데, 그 다운되는 그 위성에서의 원래 주파수에서 다운되는 주파수가, 예로 들면 다운링크가 AOSO50이면 436800, 더 정확히는 436795MHz입니다. 그냥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436800이라고 할 때, 위성이 떠오를 때 내가 436800에 맞추면 제대로 된 신호를 들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성이 떠오를 때는, 아까 가장 멀 때는 원래의 주파수에서 주파수가 높으니까 고음이라고 했죠. 원래 주파수보다 더 높으니까. 그러니까 436800이지만 위성이 떠오를 때는 410810, 조금 더 높게는 815까지 주파수를 올려서 시작을 해야지 들리는 신호가 정상적으로, 약한 신호지만 정상적으로 제 귀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FM 모드는 좀 덜하지만 이 도플러 편의가 SSB나 CW는 굉장히 이 변화가, 그러니까 주파수 대역폭이 FM이나 SSB, CW는 틀리니까 SSB나 CW는 팍팍 변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금의, FM보다는 조금의 이 기술, 이 숙련도가 필요한데, FM으로 예를 들면 아까 436,800이지만 원래 그 위성의 원래 다운링크 주파수는 436,800이지만 처음 위성이 떠오를 때는 436,815 정도까지 올려서 시작을 해야지 정상적으로 FM 신호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파수가, 위성이 떠오르면서 안각이 조금씩 이제 높아질수록, 나한테 다가올수록 이 주파수를 조금씩 다운시키면서, 아까 기차가 다가올수록 들리는 주파수가 낮아지고 들리는 신호가 고음에서 이제 고음에서 이렇게 소리가 떨어진다고 했죠. 그 주파수도 조금씩 436, 815, 813, 800, 그거 이제 주파수, 들리는 신호를 따라가다 보면 이제 자연적으로 이렇게 맞춰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리가 조금씩 찌그러지면 내가 또 맞춰야겠고, 조금 또 찌그러진다고 하면 좀 맞춰야겠고, 그러다 보면 이제 조금씩 떨어지겠죠. 주파수가 815에서 810, 810, 807, 803,
800. 이제 800은 이제 피크점까지 오면 제 주파수가 800에 딱 정확하게 그 주파수에서 들리는 거고, 이제 피크점을 지나면은 이제 위성이 지는 건데, 질 때는 이제 원래 주파수에서 이제 밑으로 다운되겠죠. 그래서 798, 797, 796, 795 이렇게 해서 위성이 질 때는 900, 850, 850, 436, 850까지 떨어집니다. 가장 낮게 이제 위성이 질 때는 850까지 떨어지는 거니까, 이 도플러 효과에 의해서 이 주파수가 변한다. 그러니까 이 다운되는 신호가 변한다 하는 걸 이해를 하시면은 이제 FM이나 리니어 트랜스펀더, CW, SSB 그 위성을 운용할 때 내가 그 소리를 수신되는 신호 업링크를 맞춰가면서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상식이 없으면은 그냥 재원에 나와 있는 그 주파수에만 대고 송수신을 하면 운영 제대로 들을 수도 없으니까 운영이 안 되겠죠. 더구나 SSB, CW는 주파수가 많이 변해서 굉장히 이렇게 많이 조금의 숙련도가 필요한 거니까, 이 효과의 도플러 효과에 의한 주파수 편이 이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여러 가지 더 있지만, 이제 다른 거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한 그 설명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차츰차츰 설명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루프에 대해, 루프 효과, 루프 테스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루프는 이제 뭐냐, 이제 하울링이라고, 하울링이 뭐죠?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면 메가폰이 있고, 메가폰은 이제 앰프죠. 앰프에 스피커가 붙어 있는데, 그 스피커에 메가폰, 내가 자꾸 말하는 건 이제 마이크죠. 루프는 이제 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마이크에 대고 말한 신호가, 내가 입에서 마이크에 대고 말한 신호가 마이크에서 그 정기적인 신호로 바뀌어서 그게 앰프로 들어가면 이제 그 정기적인 신호가 증폭이 돼서 스피커를 울리겠죠. 그 스피커에서 울려진 신호가 이제 사방에 퍼져가지고 이 메가폰의 역할을 하는 건데, 그 증폭된 신호가 그 메가폰 스피커에서 이렇게 퍼진 신호가 다시 루프 원을 그리면서 되돌아와서 내 마이크, 나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신호가 마이크에 다시 입력이 돼가지고, 다시 입력이 돼서 다시 증폭이 돼서 다시 출력되는 그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 그 현상을 하울링이라고 합니다. 앰프에서는 이제 오디오나 앰프 쪽에서는 이제 하울링이라 하고, 그 현상을 이해를 하시면 위성 교신할 때는 그 하울링의 현상이 있어야지 내가 교신이 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성에서는 항상 제가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주파수 업링크, 다운링크가 같은 밴드, 같은 주파수는 아니라고 했죠. 항상 크로스, V로 쏘게 되면 딱 U로 받든지, U로 쏘면 V로 받든지, 그래 주파수가 크로스 엇갈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현상이, 하울링 현상이, 그 루프, 이 도는 현상이 그 위성에서도 생기겠죠. 그래서 FM 위성을 이제 대기할 때 위성이 떠올라가지고 굉장히 내 머리 위에 있는데, 내가 업링크, 그러니까 VHF에
무전기 대고 말을 하면 그 무전기에서 출력된 안테나로 출력된 RF 신호가 위성으로 가서 위성에서 UHF 다운링크로 밴드 컨버터가 돼가지고 다운링크로 다시 떨어지면 그 떨어진 UHF 신호가 내 무전기 두어인 무전기라고 하면 그 두어인 무전기에 수신 무전기에 수신은 뭐 UHF로 해놨겠죠. UHF 스피커에서 수신된 신호니까 그 신호가 그 UHF 무전기 스피커에서 출력이 되겠죠. 그 출력된 신호가 다시 내 업링크 무전기에 다시 들어가면 그게 다시 또 올라가서 위성에서 다시 내려와서 내 무전기의 스피커에서 나와서 스피커에 나온 신호가 다시 무전기로 가고 이게 돌고 도는 거죠. 이 위성에서도 아까 하울링 설명할 때 그 설명했듯이 이 위성에서도 그 신호가 업링크 다운링크 신호가 이렇게 계속 도는 현상을 루프 현상이라고 합니다. 루프 현상이 되어야지 교신이 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루프 현상이 안 되면은 내 신호가, 내가 발사한 신호가 위성에 도달하지 않는 거니까, 루프가 안 된다는 건 위성에 내 신호가 도착이 안 된다는 것이니까 교신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건 뭐 빔의 방향이 틀렸든지 위성이 없다든지 위성이 그냥 가버렸다든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런데 정상적으로 위성이 있고 또 올라왔고 내 빔 안테나가 맞았고 내 주파수 편의가 도플러 효과가 맞아서 내 업링크와 다운링크가 정확히 일치를 해서 그게 내 신호가 내 송신한 신호가 계속 수신해서 반복적으로 돌고 도는 현상이 된다고 하면 그게 루프 테스트가 정상적으로 동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FM 키를 마이크를 잡을 때 FM 키를 PTT를 잡으면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PTT를 잡으면은 삐 하는 그 하울링의 음이 수신된 스피커에서 울립니다. 삐 하는 소리가. 그래가지고 내가 CQ 이렇게 해보면 이 다운되는 내 무전기의 신호에서 두어 밴드 무전기 하나 가지고 하면 그게 확인이 조금 힘든 면이 있는데 송신 무전기, 그러니까 업 무전기, 수신 무전기가 따로 있을 때는 두 대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겠죠. 내가 송신 무전기로 CQ 하면 수신 무전기에 내 목소리가 바로 그 위성까지 갔다 다운된 그 신호가 바로 들립니다. 이건 뭐 저궤도니까 뭐 달까지 갔다 오는 신호가 아니라서 2.5초의 에코 현상이 있는 건 아니니까 뭐 바로 그냥 확인이 저궤도일 때는 바로 확인이 됩니다. 키를 PT를 잡으면 다운되는 그 무전기 스피커에서 삐 하는 소리가 들리는 그 현상이 있어야지 정상적인 내가 위성에서 교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다. 그것을 이해를 하시면은 이제 앞으로 위성 교신 입문하실 때 편하게 좀 더 지식을 가지고 편하게 입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그 위성통신 주제에서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나도 핸디 하나 가지고 두어 밴드 UV 핸디 하나 가지고 위성 입문할 수 있다. 아니면은 그냥 뭐 거창한 GP 안테나 뭐 이 빔 안테나 야기 안테나가 없이 내 집에 있는 3단 GP 가지고 위성 통신에 입문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그 상황
그러니까 쉽게 입문하는 위성통신 그런 주제로 다음 영상에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